먼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들 말씀이 어서 빨리 정부가 이 문제를 좀 풀어서 그걸 좀 변제를 좀 받도록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덕성,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한일 관계만 악화되고 그 해법으로 실질적으로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내는 고육지책이죠. 과거의 문제는 직시하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직시하면서 그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걸 제대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당장 지금 우리가 이 변제해야 될 문제, 이 문제에서는 해법을 찾는 고육지책으로 제3자 변제라고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쨌거나 피해를 당한 것도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은 이 국가가 일단 다른 방식으로 제3자 변제라는 걸 통해서 해주고 일본과는 이 과거 문제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 또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해 나가면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뭐 서둘러서 일본 정부에게 뭘 원칙을 저버려 가면서 그건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지금 이 문제에서 멀어져가는 이분들에게 피해자분들에게 그 빨리 변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신속하게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양쪽 방향에다 노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거의 결과 그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무엇인가? 그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좀 더 큰 행보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본 국민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우리가 한일 우호를 바란다는 것, 우리는 과거사는 잊지 않고 직시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뜻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일본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본식의 해석에 따르면 한국이 자꾸 꼴대를 바꾼다. 뭘 하면 뭘 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다 식민지 변제를 통해서 끝난 문제 아니냐. 이런데 지금 그러나 양국 사이의 교류가 확대되고 이건 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양국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오해가 들어 풀리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하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우리 정부도 대법원 판결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대법원 판결 문제가 일본 사람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은 국제법적으로 서로 양국 간의 합의로 끝난 문제 아니냐. 근데 또 새로 등장시키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이런 것들로 일본 우파 정치인들은 자기 국민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결집되다 보니까 덕세를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 주류가 돼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일단은 아까 중요하듯이 우리 국민들 피해받고 변제받아야 할 국민들이 빨리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것 하나 중요한 거 하나하고 또 양국 간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김 의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저자식 외교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 당연히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금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 경제지 났던 건데 이게 한일 의원연맹의 일본 측 회장입니다. 회장에 그 보면은 징용 문제에서 정부 간 합의를 한다면은 일본 기업들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정부 간에 좀 논의를 모아서 또 우리 정부가 지금 이미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배상을 시작하고 변제를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좀 더 점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를 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또 행보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 어쨌든 문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매달리고 이게 뭐 저자실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호스카 교수님 말씀은 일본의 보도가 우리 정부 입장과 다르죠. 일본은 일본식의 추측이 보도가 있고 아전 인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정부가 우리 피해자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면 큰 문제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나라도 일본보다 훨씬 앞선 선진문물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 피해자를 도우려고 지금 이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한 나라가 우리 전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변호사 조력을 못 받겠다. 큰 그 모욕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 우리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빨리 사과도 하고 빨리 변제도 해주면 좋은데 이게 늦어지면서 지금 벌써 지난 정부 내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일본은 일본대로 또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 호스카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엉뚱한 보도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을 또 자극하고 이렇게 되어서 계속 악순환 가져오면서 실제로는 아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벌써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그런데 여기서 자꾸 우리가
우리 똑같은 나라에 사는 국민이고 똑같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야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걸 뭘 특별하게 우리가 일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네. 예, 이 문제는 외교적인 해법을 좀 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풀리는 노력. 일단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언론의 보도, 일본에도 여러 언론이 있습니다. 산케이 같은 언론부터 또 아사히라든가 요미우리 같이 좀 그런 언론도 있고 뭐 여러 매체가 있고 여러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특히 또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한일 양국 간의 어떤 감정을 부채질하거나 그렇게 해서 신문 부수를 더 팔아먹으려는 신문도 있고요. 그래서 그 보도는 믿기 어렵고 또 그걸 근거로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종의 이제 그 혼란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자기 보도다. 아전 인수격 네. 또 자기 이게 자기들 논리대로 이 관계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우파들 있고요. 그 자기 선거에 유리한 방식으로 특정 정당이 이 의제를 끌고 가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일본도 여러 가지 그 일종의 그 같은 자민당이라 하더라도 계파에 따라서 정치입장이 다르고 우파가 있고 조금 친한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종합적으로 외교라는 것은 상대방 국민의 마음을 얻는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때마다 강조되는 것이 김대중 오부지 선언인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거부하는 일본 만화라든가 일본 문화를 과감하게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아마 당시 어느 보수 대통령이 했다면은 상당한 많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대통령이 오히려 과감하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의 한류라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문제도 어느 정부든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굴욕적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고 그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서 보여줬던 그런 대담함,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원칙을 잊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아쉬운 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 일본, 미국의 여러 뉴스 매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민단체나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인태사령부에도 그걸 제기를 했을 테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선점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인데 이 시절에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의도적으로 많이 무시했습니다. 로켓 발사 이런 것을 무시했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이게 씨 오브 자펜에 떨어졌다고 난리를 쳤어요. 뭐 NHK에 데스특필 하고 이러면서 외신들을 전부 NHK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KBS로 우리 MBC로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동해에 떨어졌다 이랬겠죠. 그런 어떤 이 선점하는 노력의 문제에서 당시에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동해에 이렇게 한도가 떨어졌을 때 그런 데 대한 강력한 좀 선점을 했어야 되는데 등등 여기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노력은 게을리해서 안 될 것이고 또 과연 이 바다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좀 다 해야 될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미사일 위협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의 미사일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북한의 결심에 따라서는 로스앤젤레스라든가 또 일본 열도 어디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어디든 바로 타격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핵 미사일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안보 우산, 핵 우산에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굉장히 신속한 탐지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그 군사 훈련도 미사일 방어 훈련입니다. 미사일 방어 훈련. 지금 ICBM이 만일 북한에서 론칭돼 가지고 로스앤젤레스까지 도달되는 시간은 36분인가 38분 그렇습니다. 이게 알래스카에서 탐지되는 시간은 10몇 분이고 일본에서는 그 몇 분 지나서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바로 그 수초 내에 탐지할 수 있죠. 동해에서는 또 그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게 그 미사일이 정말 발사했을 때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그걸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지 실제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럼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이 미사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이걸 고고도에서 요격하든가 해서 막는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차, 3차의 요격을 가할 수 있는 그걸 위한 노력이 한미일의 안보 이 정보 자산이 매우 중요해졌고 그것은 연습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 일본의 여러 가지 지금 그 방위 전략도 보면은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자산은 서로가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특히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위험에 처해진 이건 이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지금은 굴기의 시대입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난폭한 태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네. 중국과 설린 관계를 유지해야 될 숙명을 갖고 있고 또 미국과는 어쨌든 그 북한의 침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중국이 북한을 들어와서 또 우리를 또 위협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동맹의 관계, 전략의 관계를 또 갖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일부의 인식을 보면은 마치 일본이 뭐 과거에 불순한 시도를 가서 음모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기 중국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중국은 지금 굴기의 전략으로 지금 동진아해 이런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지금 영토 분쟁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공해상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베트남하고는 전쟁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을 때 그 사드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보복을 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국제 질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일본이 느끼는 위협보다는 저는 오히려 호주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호주는 정말 우리처럼 안미 경중이라고 할 만큼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지만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에서는 이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쿼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중 간의 각 축에서 이 중진 국가들이 서기 위해서도 미중 간의 갈등이 너무 치닫지 않도록 만들고 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좀 국제적인 보편 질서에 예측 가능한 국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을 중국몽에 과신한 나머지 지금 일도 일로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보여주는 그런 양상처럼 오히려 과거 미국이 보이지 않던 것처럼 이 소국이라고 너무 무시하고 일방주의로 가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런 공동 이해관계를 맺은 곳이 인도, 호주,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제 국력이 예전보다 많이 쇠퇴를 했죠. 말씀하시듯이 많이 국력이 쇠퇴했기 때문에 지금 지역 내 영향력을 독자적으로 지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일본이 군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이 용인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백성주 차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안보는 완전해야 되거든요. 미사일 발사를 하나 놓치면 그냥 전멸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쏠 때 탄착점이 이제 일본 가까운 바다입니다. 그 바다인데 그 바다에서 그 탄두를 해수하고 정확히 어디에 탄착했는지를 재기 위해서는 동해에 있는 일본의 이지스라든가 함이라든가 또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일본의 위성 자산 같은 것이 다 필요하지요. 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미국도 이제 과거 같은 그런 그 절대적인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위축돼 있고 스스로 이 동아시아라든가 이런 안보 질서를 혼자 힘으로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런 이익을 동북아 이익을 정말 새로운 균형 차원에서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과연 중국은 그냥 선량한 나라고 아주 작은 나라라고 우리의 도움을 받던 나라였던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국도 거대한 플레이어가 되어서 이 지역 내에 영내에 큰 세력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낚이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전략적 균형을 찾을 것인가 하는 노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분명한 것은 어느 경우든 우리 국익을 저버리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한 발짝 못 나간다면 미래는 미래가 과거에 얽매이니까 되겠죠. 오히려 저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 시대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국내에 절대다수 국민들이 일본 만화를 수입한다든가 일본을 개방한다든가 이걸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대국이니까. 그 결과 지금도 한일 간의 사이가 이렇게 나봐도 일본의 도쿄돔에서는 우리나라 걸그룹이 공연을 하면은 연일 매진입니다. 도쿄에서도 한류 다시 한국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60년, 50년 전 사태가 다릅니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이 더 강해서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고 우리의 소프트 파워도 커졌고 정말 백범 김구선장이 이야기했던 문화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는 김대중 오부지 때 우리 대통령이 했던 그런 보다 전향적이고 대담한 자세로 일본을 오히려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랜드 바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좀 큰 대담한 행보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